계획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 제가 장 프랑코의 작품을 처음 폐한 것은 1970년도 말경이었습니다.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서 그가 바로 슈투가트 발레의 기적을 낳은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나 그가 말했듯이 발레는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성장하고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에 갔으며 러시아에서 다시 독일을 뛰어넘어 영국으로 죄송합니다. 영국으로 가버렸다 하는 말을 하듯이 발레로서는 그 입지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만에 슈트가트 발레를 세계 정상의 발레단으로 키웠다는 사실,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으며 또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. 사실 오늘 이 기획 공연의 계획에 있어서는요,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정리한 것을 좀 잘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막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요. 또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연구된 거는 프로그램에 실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다만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긴 프랑코의 성공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, 그리고 오늘 공연될 작품들을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프랑코의 성공 요인의 가장 처음 귀중한 것은요, 안무가로서의 재능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파두리. 여러분 여기 보신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파두리는 작품에서 주역을 맡은 남녀 두 사람이 추는 춤을 말하지요. 이 장 프랑코는 파두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줄거리를 발전시키고 또 전도시키기도 하고 급변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, 다른 안무자들처럼 이야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궁무진한 그 안무력으로 그 무용적인 어법을 구사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무대만 보더라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안무력을 지녔습니다. 또 하나는 스타일인데요.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정해놓고 작품을 그냥 그 스타일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늘 테마에 맞춰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안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람의 안무력이나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간다고 할까요? 그런 그 특수한 그 재능은 모든 안무가들의 다 그 상찬의 대상이 되고 있죠. 두 번째는 탑 댄서들을 발굴하는 안목과 그리고 훈련을 둘 수 있는데요.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장 프랑코, 남아프리카 출신이죠. 그리고 오른쪽이 리차드 크락은 미국 출신, 그리고 왼쪽이 마샤 하이데, 브라질 선생님이에요. 그 밖에도 중심, 그 슈투가트 발레 중심임을 마스는 덴마크, 혹은 울리암스는 영국. 이렇게 프랑코는 각지를 다니면서 꼭 자기 작품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,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발굴해서 함께 작업했다고 합니다. 또한 그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고 그 신체적인 그 인내를 요구했으며,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극이나 희극이나 어떤 작품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무용수들을 다 길러냈다고 합니다. 더더욱 우리의 그 규감이 되는 것은 모든 단원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을 물풀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. 세 번째는 레파토리의 선정을 둘 수 있는데요.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는 한편,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연을 시키고 만반의 준비가 된 모든 단원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레파토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.
이 말은 쉽지만요, 안무가가 그렇게 그 거시안을 갖기란 좀 힘든 일이죠. 참 훌륭한 안무가였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그 네 번째는요, 발레 스쿨을 설립해서 결국 독일 발레 육성의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. 짧게 이렇게 그 엄청난 그 크랑코의 그 성공 요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고, 그 다음 그 크랑코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요, 클래시컬 발레에 기초를 하고 소설의 소재를 두면서 독특한 희극성과 비장미를 조화하고 아주 신선한 변화나 또 충격에 의한 어떤 그 모든 것이 빚어낸 작품들입니다. 크랑코는 늘 발레가 환상적인 낭만성과 더불어 그로서의 논리성을 지니기 위해서 등장인물들 간의 대결 혹은 갈등 혹은 작품의 결말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. 이것은 독일적인 사실주의와 합리주의의 반영이고 슈트가르트 발레의 창시자인 장 조르주 노베리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973년 미국에서 성공적인 그 공연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크랑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. 그 이후에 슈트가르트 발레는 몇 년 동안의 교란기를 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후 마샤 할베, 춤만 췄던 마샤 할베가 그녀의 강인하고 그 슈트가르트 발레 사랑하는 그 뜨거운 애정으로 아주 굳건히 지키고 오늘날의 그 정상의 발레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그 크랑코의 밑에서 연수를 받은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질리 길리안은 네덜란드 발레 티에터에서 또 잔 뉴마이에는 한국 발레단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그 발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재 유럽 발레 모든 활동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. 결국 크랑코의 죽음은 슈트가르트 발레의 파멸이 아니었고 시작이었던 계기라고 볼 수 있으면서 또 크랑코가 뿌려놓은 시가 이제 만개라는 그런 인상을 짙게 갔습니다. 이제 짧게 오늘 공연될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은 18세기 말서부터 거의 2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많은 안무가들이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렸습니다. 그러나 현재는 비극에 능한 맥밀란이 안무한 작품과 비극과 희극을 잘 조화시킨 크랑코의 작품이 가장 무대에 잘 올려두고 있습니다. 물론 러시아에서는 1940년 프로코피에프 음악에 처음 맞춰서 절세의 무희 울라노바와 셀기에프를 주역으로 해서 안무한 라블롭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지요.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. 오늘은 발코니의 씬을 공연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오네긴인데요. 내용, 마음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것, 아니면 사랑보다는 정의로운 것 주장하는 오네긴이 그 주장을 너무 고집하다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오네긴의 이야기입니다. 이 오네긴에는 세 번의 아주 유명한 편지의 장면이 있죠. 맨 처음은 타치아나가 오네긴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감세워서 연애 편지를 쓴 장면. 두 번째는 오네긴이 타치아나의 편지를 받고 내가 너 같은 그 철부지와 사랑 노릇 같은 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아주 냉소적인 모습으로 부끄럽고 지금 뭐 당황해하는 타치아나 손에다가 무참히 그 편지를 찢어서 타치아나 손에 쥐어주는 장면. 마지막 세 번째 편지 장면은 이미 귀부인이 돼버린 타치아나를 잊지 못해서
오네기 애절한 편지를 보내고 또 타치아나의 방에 몰래 숨어들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설득을 하죠. 그러나 타치아나는 정말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던 깊이 살아있던 그 첫사랑의 화면마저 찢어버리듯이 오네기의 편지를 찢어서 오네기가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단호히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죠. 이 세 가지 편지의 장면 중에서 오늘 공연되어질 것은 맨 처음 장면인데요. 러시아에는 그 처녀들만이 하는 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. 한밤중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거울 앞에 가면은 자기가 결혼할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. 타치아나는 밤새워서 편지를 쓰다가 지쳐서 잠깐 그 잠에 빠졌는데 그 거울에서 스르르 오네기니 빠져서 나와서 그리고서는 둘이 한없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빠들이 사랑의 춤을 추죠. 즉 꿈속에서 타치아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. 꿈에서 깨어난 타치아나는 방금 꾸었던 그 꿈에서의 영감, 아름다웠던 그 춤에서의 그 영감에서 용기를 가지고 편지를 마저 써서 유머로 하여금 오네긴에게 보내는 그 장면이 공연되겠습니다. 마지막 장면은 말괄량의 길들이기인데요. 섹스피어의 이 작품을 크랑코가 읽으면서 어찌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아무도 무대하지 않았을까 말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암울했다고 합니다.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바티스타의 그 아주 그 부자죠. 부잣집에 아주 성격이 못되고 성격이 외국 삐뚤어지고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뭐 문제아죠.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말괄량이 맏딸 케이트를 그 케이트보다 한 수 더 뜨는 청개구리인 그리고 지혜롭고 메로나의 신사인 패트리키어가 현숙한 아내로 길들여가는 그 과정의 줄거리입니다. 오늘 공연될 거는요. 케이트와 패트리키어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아주 짓궂게 굴면서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속된 말로 뭔가 궁합이 맞다는 걸 느끼는 거죠. 그래서 결혼에 동의하는 그 처음 에피소드 하나와 두 번째는 결혼 후에도 또 여러 가지 작고 큰 사건들이 좀 있긴 있지만 결혼 후에 처음 그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갔을 때 신랑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과 작당 모의해가지고서 황당한 그런 그 연애를 케이트에게 베풀어 줍니다. 참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. 프로그램에는 케이트가 저녁을 준비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. 그것이 아니라 케이트가 아주 먹지도 못할 황당한 저녁을 대접받는 거죠.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케이트는 춥고 배고프고 또 지치고 이런 가운데에서 첫날 밤 신랑의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난로에서 혼자 밤을 지냅니다.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 패트리크의 마음속에 그 진실을 읽게 되고 또 케이트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양순함이 길어진다는 그런 얘기죠.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랑코는 아들이 안에서 작품을 많이 이야기거리를 전개시키고 급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흐르는 감정의 고조를 다양한 그 리프트, 남자와 여자를 들어 올리는 거를 리프트라고 그러죠. 그 리프트를 구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도의 리프트도 있고 아주 편해 보이지만 힘이 무지무지하게 드는 그런 리프트도 있고 다양해서 그 처음 크랑코의 작품을 대하는 뉴욕스백에는 힘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. 또 한 가지는 잔 크랑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트마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춤이다 하는 구별이 없이 판트마인과 이 춤을 완전히 융화시켜서 새로운 인물, 새로운 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대충 소화하거나 이해해서는 작품을 줄 수가 없죠. 그래서 무엇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
그런 작품입니다.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공연할 그 젊은 무용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